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토학과정 강현원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의 두 번째 주제, AI 베이스드 컨트롤 시스템, 자율제어 쪽 2주차 이제 스터디 영상이고요. PID를 사용하면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논문 두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이 이제 파트 2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AI 베이스드 컨트롤 시스템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머신러닝 파트 진행 중입니다.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 결론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이 다른 이제 연구원들이 진행을 한 스터디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PID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리캡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PID 계산하는 것 자체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기존에 이 앞에서 많이 다뤘을 테니까 이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각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다시 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ID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제어하고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클로즈 루프, 페루프 형태의 이 컨트롤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이 PID 컨트롤러의 일반적인 구조들이 있고 그 구조를 이 구조에서 갖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가 SP라고 하는 것은 셋 포인트라고 해서 저희가 제어하고자 하는 목표값 또는 설정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의 온도를 100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물의 온도 100도가 저희가 원하는 셋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와서 저희가 CE라고 하는 것은 에러 값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한 셋 포인트랑 어떤 센서에 의해서 현재 어, 이 센서로 인해서 측정을 한 값하고 차이를 계산한 오차 값이 이 에러 값이 되겠고요. 이 PID 컨트롤의 연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V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아웃풋, 여기서는 뭐 이 PID 컨트롤가 끝난 다음에 아웃풋을 이 센서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의 온도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PV는 현재 어떤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물의 온도가 지금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95도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 PV 값은 95가 될 것이고, 저희가 SP를 1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CE 에러 값은 5도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 에러 값을 가지고 이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앞서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이 PID라는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 오차값을 기반으로 이 제어량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 PID를 통해서 계산된 값들이 이 OP 컨트롤러 아웃풋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ID 컨트롤 통해 산출되는 제어값이 이 OP라는 것이고요. 이 OP가 이제 이 컨트롤 엘리먼트에 들어가서 저희가 어떤 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MV, Manipulate Variable이라고 해서 시스템에 실제 적용되는 입력을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물의 온도 100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95도였고 5도라는 오차가 있었고, 이 5도라는 오차를 통해서 이 PID에 대한 아웃풋을 도출했고, PID 아웃풋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가스량을 늘려서 불의 온도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그 시스템에 실제 적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매니플레이트 베리어블이 될 것 같고요. 이 매니플레이트 베리어블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스량을 늘려라, 뭐 가스 밸브를 좀 더 열어라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 된 실제 출력값을 이 컨트롤 베리어블 CV라고 하고요. 이것은 현재 물리적인 상태, 실제 우리가 이제 센싱한 결과가 아니라 이 밸브를 열어서 바뀐
실제 물의 온도가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되겠고, 이 물의 온도를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한 결과가 프로세스 베리어블 PV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CV랑 PV는 동일하지만 뭐 센서의 오차라든가 노이즈가 포함이 돼서 이 실제 실제 물의 온도랑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CV랑 PV는 보통은 같지만 이 센서에 대한 영향, 이 노이즈에 대한 영향 때문에 다른 값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V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셋 포인트랑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클로즈 루프 형태의 컨트롤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머신러닝 베이스 Temperature Controller and Security Protection for Smart Buildings라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 이상을 탐지한 시점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어야 한다면 정상일 때 가져야 하는 값으로 제어를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인 Machine Learning Classifier for Detection of Performance Issues in Industrial Closed Loop PID Controllers 같은 경우는 앞서서는 뭐 제어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라면, 두 번째 논문은 현재 갖고 있는 제어 시스템이 정말 잘 제어하고 있는가, 이 제어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는 게 두 번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이 IEEE 스마트 컴프라는 곳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작년 2024년에 공개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한번 인트로덕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마트 빌딩에서 IoT 기술을 사용해서 이 온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빌딩의 IoT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온도를 조절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이라든가 사용자 편의성은 뭐 향상을 시키고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 그 IoT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 그거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배경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뭐 빌딩의 온도 조절이라고 하면 조금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어떤 식물을 다루는 곳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뭐 서버룸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환경이라고 봤을 때, 이런 온도 조절의 뭐 정확성, 보안성, 예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공격이 가해지면 안 되겠죠. 그 공격을 방어하고 다시 제어할 수 있는 선제적 제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합한 머신러닝 기반 온도 제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상을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 가해진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사이버 공격이 가해졌다라고 하면은 온도 예측을 해서 실제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면 온도가 몇 도여야 한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셋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그 셋 포인트를 기반으로 실시간 온도 조절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통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격이 가해졌는지 어노멀리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뒤에서 데이터셋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당 데이터셋이 뭐 어노멀리가 있는 데이터셋은 아니고 캐글에서 이제 이 스마트 빌딩 온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노멀리 인젝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상으로 이 이상 상황을 만들고 그걸 분류를 하도록 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온도 데이터셋에서 이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했고, 이 어노멀리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FDI, First Data Injection 공격을 통해서
이상 시계열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원래 오리지널 시계열이 있으면 Z 플러스 A라는 어떤 노이즈 값을 추가를 해줘서 이상 상황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이상 시계열을 생성하게 했습니다. A는 단순하게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값들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어떤 이제 저희가 뭐 시계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이상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리지널하고 원래 원 시계열 데이터랑 이 FDI 어택이 가해진 시계열 데이터는 사실 너무 많이 다릅니다.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0.998, 99.8%로 굉장히 사실 높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쉬운 태스크였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노멀 인젝션을 통해서 이상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분류를 했다. 그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 시계열을 탐지를 했으면 그 이상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면 온도가 몇 도여야 된다. 그럼 그 온도를 기반으로 셋 포인트를 잡고 제어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프레딕션 모듈을 통해서 이 온도, 셋 포인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온도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LSTM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25개의 데이터 포인트, 그러니까 즉 인풋 윈도우 사이즈를 25로 해서 다음 시점을 예측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LSTM 네트워크에 대한 아키텍처 구조이고요.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이 없었더라면 어떤 온도가 나왔어야 하는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해서 타겟 셋 포인트를 잡는 방식입니다. 이제 프레딕션 모듈에서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이 타겟 셋 포인트를 잡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온도 피드백 루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PID 컨트롤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사용했던 이상 탐지 모듈이 저희가 뭐 어떤 시점에 이상이 발생했다가 아니고, 심지어 뭐 FDI 인젝션 자체가 시계열 데이터 전체에 노이즈를 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자체가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조금 어떻게든 포장을 해서 이 각 센서에 대해서 임의의 시점에서 그 프레딕션 모드를 통해서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타겟 셋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제어 시뮬레이션을 시작한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다양한 센서 환경에 대한 컨트롤의 일반화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어느 시점이 이상이라고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아니고 그 이상 시계열 데이터가 이상이다 아니다 정도만 판단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무 지점이나 잡아서 이 LSTM 모듈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값을 셋 포인트로 잡아서 그 시점부터 PID 컨트롤러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 견해일 뿐인데 어쨌든 간에 이 임의 시점에서 이 예측 모델을 통해서 셋 포인트를 잡고 그걸로 제어를 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PID 제어 루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온도 T 값을 센서로부터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LSTM 예측값, 이 T 타겟 T 값하고 오차를 계산하면, 그러면은 현재 온도랑 만약에 정상이었다면 타겟 값이 생기니까 그거의 오차를 통해서 PID 제어 신호 UT를 생성을 하고 이것을 이 시스템의 입력 값을 사용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논문에서는 뭐 HVAC 시스템의 입력 값으로 적용을 했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이 케글 데이터에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빌딩의 온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뭐 시뮬레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써놨는데 HVAC 시스템을 활용한다라는 언급만 되어 있고 사실 어떻게 제어한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모델로 그냥 6값을 기반으로
어떤 알파 값을 줘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이건 제 견해이고 논문이나 그런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HVAC 시스템으로 입력값을 사용해서 이 온도를 조절하게 되고 다음 시점으로 이동을 해서 그럼 이제 나왔던 수정이 됐던 온도랑 다시 그 다음 시점에 LSTM 매직값하고 오차를 계산을 한 다음에 PID 제어 신호를 또 생성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루프를 계속 돌면서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셋업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캐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셋이고 2018년 7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8일까지 수집된 실내 및 실외 IoT 센서의 온도 측정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셋의 개수들은 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외도 있는데 실내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2만 개 정도 실내 온도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했고 그 외에 뭐 고유 아이디, 측정된 방 번호, 측정 시각, 온도값, 실내 실외 여부 등 추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해당 실험에서는 사실 이제 실내 데이터의 온도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에서는 어큐러시, 정확도로 사용하고 프레딕션 모듈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MA, MSE, RMSE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리저트 아나리시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센서 인포가 하나의 그냥 시계열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시계열 뭐 인스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뭐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고 각 센서별로 뭐 오버슛,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IA 이 세 가지를 뭐 결과값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버슛 같은 경우는 시스템 응답이 이 셋 포인트를 초과해서 최대치에 도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 응답 현상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어기가 빠르게 반응하려다가 너무 많이 조작된 결과 시스템의 진동성, 불안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이 제어를 통해서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 안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목표값과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그 목표값 차이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제어기가 오차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평가 지표는 시스템의 정확도 또는 바이어스의 존재 여부를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A는 절대 오차 적분을 나타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센서 온도 제어 시스템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이 평가 지표의 수치들을 봤을 때 어떤 게 좋다라는 것은 솔직히 뭐 이 수치만 봐서는 와닿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값이 나왔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레딕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 LSTM 모델의 퍼포먼스 매트릭스에 대한 결과 MSE, MA, RMS 했을 때 트레인 테스트에 대한 각각에 대한 이 평가 지표가 수치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봤을 때 사실 비교 대상 베이스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LSTM 모델이 정확히 예측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 수치만 봐서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이 LSTM 모델이 온도 데이터의 시간적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있고 이상 온도 지점의 탐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냥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 트레인하고 테스트에 대한 이 오차를 확인해 봤을 때 테스트 단계에서 낮은 오차를 학습보다 더 낮은 오차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고 예측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이 뒤에 깔려져 있는 파란색 이 그래프가 실제 온도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예측한 결과, 그다음에 이 초록색이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한 결과인데, 이 주황색과 초록색 모두 이 액츄얼 파란색 데이터를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측을 잘하고 있다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예측한 값을 셋 포인트로 사용하고 PID 컨트롤로 제어하면서 온도 값을 확인을 하는데, 이 온도 값들이 LSTM 모듈이 생성한 예측 온도 값, 그러니까 셋 포인트랑 점점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 해당 그래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각각의 이제 시계열 인스턴스 데이터에 대해서 셋 포인트를 잡고 그거를 PID 컨트롤로 제어를 했을 때 점점 어, 원하는 셋 포인트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온도들이 제어를 통해서 바뀌는 값들을 보여주고 있고, 점선들이 각 그 인스턴스에 대한 이 셋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 포인트를 향해서 이 수렴하고 있다, 잘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뭐 HVAC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해당 온도로 잘 수렴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냥 단순한 HVAC 시스템, 아까 보여드렸던 단순한 모델로 사실 제어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건 또 제 견해였고, 어, 그 다음에 제어 입력을 제어 입력 수준, 그럼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HVAC 시스템의 단순한 모델로 했을 때 그 알파 값이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그 제어하고 나왔던 아웃풋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끔 이 수준을 조절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제어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 제어 입력 수준을 너무 크지 않고 줄이면 줄일수록 좀 더 안정적으로 셋 포인트로 맞춰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것도 사실 HV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의아한 결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자들은 이런 모습들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회복 탄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도 작년에 공개된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의 인트로덕션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산업 현장에서는 수백 개의 PID 제어 루프가 운영되고 있고, 근데 그 제어 루프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PID 제어 루프는 결국 그 담당자가 하나씩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게 되고, 그 제어 루프 중에 약 40%가 성능 문제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진단 방식, 이 CPM 같은 경우는 해석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공정에 대한 변화를 가해서 확인도 필요하고, 이진 분류로 그냥 단순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분류만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연구는 이 클로즈 루프 데이터, 셋 포인트, PV, 아웃풋 이 세 가지만으로 다섯 가지 상태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업스터블, 어그레시브 튜닝, 슬러기시 튜닝, 스틱션, 익스터널 디스터번스, 이게 다섯 가지인데, 이 업스터블 같은 경우는 제어기가 뭐 정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제어기가 잘 튜닝되어 있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그다음에 셋 포인트를 잘 따라가는 상태를 이 어세터블이라고 하고, 이 어그레시브 튜닝 같은 경우는 과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어기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출력이 빠르지만 결국에는 진동이 심하고 과도한 보정이 좀 반복되는 상태를 이 어그레시브 튜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슬러기시 튜닝 같은 경우는 과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어기의 반응이 너무 느려서 이 셋 포인트까지 도달하는데 너무 느리고
이 보정이 좀 부족한 상태를 이 슬러그시 튜닝이라고 하고, 스틱션 같은 경우는 뭐 제어 밸브 또는 액추에이터 같은 그런 이 제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마찰이나 그런 것들을 마찰이나 그런 것들이 생겨서 바로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가, 뭐 아무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튀듯이 움직이는 현상을 이 스틱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스터널 디스터번스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이 제어 시스템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화, 갑자기 부하 변화, 뭐 압력 변화 같은 그런 변화들이 공정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이 external disturbance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상태로 분류를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제어 오차, 그 다음에 자기상관 함수, 임펄스 응답, 통계 지표를 사용해서 문제를 정량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방식은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루프수가 많을수록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또는 공정조건 변화로 인해서 이 문제 패턴이 왜곡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유의미한 지표로 변환하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루틴 클로스 루프 데이터, ACF, 오토 콜레이션 펑션, 그다음 임펄스 리스폰스 IR, 이 세 가지의 피처들을 기반으로 어떤 성능 특성들을 정의를 하고, 이 각 특성들은 이 히스토그램 기반의 통계 지표, 뭐 평균, 분산, 외도, 첨도, IQR 등으로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 크로스 루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페루프 제어 시스템에서 일상적으로 수집되는 기본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셋 포인트, 프로세스 밸류, 아웃풋, 컨트롤 에러, 이런 것들이 이 루틴 크로스 루프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현재 값이 과거의 값들하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다뤄보셨다면 너무나 익숙하실 텐데, 자기상관 함수라는 것이고, 이 ACF를 통해서 이 컨트롤러의 튜닝 상태 또는 진동 존재 여부를 진단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퍼스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변화를 주었을 때, 간단한 입력을 주었을 때 그런 변화가 이 출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호를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함수가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성능 특성들을 정리를 하고, 그 각 데이터, 각 여기서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또 히스토그램 기반의 통계 지표로 나타내서 해당 제어 루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루틴 클로스 루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틴 클로스 루프 데이터는 이 SP, PV, OP, CE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 컨트롤 에러, 이 CE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CE 기반 통계 지표를 통해서 제어 성능을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컨트롤 에러를 이 수집을 해서 분포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컨트롤 에러는 저희가 원하는 셋 포인트랑 일치해야 가장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컨트롤의 평균값은 0이고, 그리고 이 컨트롤 에러가 갖고 있는 분산도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최대한 이 셋 포인트에 수렴이 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표준표차도 0이 되고, 그거에 대한 외도 첨도를 나타내는 감마나 이 카파 같은 경우도 0을 나타내서 이상적인 컨트롤러는 어떠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케이스가 가장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 또 빼먹었는데 이 어떤 제어가 가해졌을 때 제어를 통해서 이또 수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런 것을 이제 데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데드 타임 이후에는 분산이 없다라는 최소 분산 제어 MVC 이론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드 타임 이후에는 분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 달성 가능한 최소 분산은 결국에는 노이즈의 분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밑에 수식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왼쪽에 이 피규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 인더스트리얼 컨트롤러의 실제 히스토그램하고 이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에 대한 이 C의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수치들이 실제 인더스트리얼 컨트롤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이 값들, 매트릭 값들, 그다음에 이 백색 잡음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이 매트릭 값을 의미를 하는데 이 값들을 통해서 실제 제어 성능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 지표들이 이상적인 제어기의 지표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실험적인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소시에이트 피처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밸브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두 가지 지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밸브 리버설이라는 건데 결국에 밸브의 방향 전환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 밸브의 방향을 너무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갑자기 온도를 올렸다가 갑자기 온도를 내렸다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니까 이 과도하게 튜닝된 시스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평가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밸브 트래블 같은 경우는 밸브가 이동한 거리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컨트롤러가 더 자주, 더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두 지표 모두 결국 컨트롤러가 너무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컨트롤러는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잦은 이런 제어는 시스템의 피로도 증가 및 에너지 낭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지표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하는 방식으로 이 두 지표가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상관함수, 이 오토콜리전 펑션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상관함수, 이 오토콜리전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자기상관함수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자신과 시차를 두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차를 늘려가면서 현재와 과거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PID에서는 사실 그 0, 타임 레그가 0인 거는 자기 자신 간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1일 수밖에 없고 네,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PID 제어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셋 포인트로 그러니까 이 컨트롤 에러가 수렴하는 단계를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차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이 자기상관 개수가 0으로 줄어서 수렴하는 것을 가장 원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수렴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한 제어 루프는 공정의 데드 타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데드 타임 이후에는 ACF 개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ACF 감소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면은 느리게 튜닝된 슬러기시 튜닝 시스템일 거고 그리고 만약에 수렴하지 않고 계속 규칙적으로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 어그레시브 튜닝 또는 스틱션, 익스터널 디스터번스에 의한 진동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사실 직관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뭐 감소 속도도 보고 이 ACF가 진동을 하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루프가 진동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ACF 기법이 제로 크로싱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진동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로 크로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ACF 곡선이 0을 지나는 시점들을 의미를 합니다.
즉 뭐 ACF가 양에서 음으로 이 지점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이 순간들을 제로 크로싱이라고 하고, 이런 제로 크로싱을 찾아내는 것, 즉 이런 교차점을 찾아내는 것은 진동의 반복 주기를 찾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반주기가 되겠죠. 제로 크로싱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진동의 반주기로 간주를 해서 여기서는 TPN으로 표시를 하고, 이것을 이제 n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 더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이 두 배가 결국에는 하나의 주기를 나타낼 겁니다. 그거에 대한 평균 값을 이 TP 바로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표준 편차도 해당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 같은 경우는 ACF에서 관측된 진동 주기의 평균 길이를 의미를 할 거고, 이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것은 진동의 뭐 일정성 또는 불규칙성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규칙성을 띠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R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해당 수식은 뭐 어떤 뭐 제로 크로싱을 활용하는 기법에서 나온 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붙는 이 분모에 붙는 삶 자체는 어떤 뭐 하이브 파라미터 개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해당 수식을 통해서 어떠한 R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 경험적 상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R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R이 1보다 크면은 강한 진동을 가진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진동이 일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계 기준을 설정을 1로 해서 1보다 크게 되면은 이 강한 진동을 나타내고 있는 어, 현재 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ACF도 어소시에이트 피처스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통계 지표들로 이 ACF 히스토그램 설명하는 통계 지표들도 분류 특징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 CE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ACF는 정규 분포를 당연히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ACF 레그의 연구관은 결국 자기 현재 시차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간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1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를 수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차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0으로 수렴하는 그런 분포를 갖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 값이 감마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다음에 ACF가 빠르게 감소할수록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감소해서 0으로 수렴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평균값 분산값이 이 무한대로 갈수록 0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ACF가 반복적인 패턴이 존재할 경우 첨도값 카파값이 작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ACF는 이 레그가 0일 때 1을 갖고 그 다음에 빠르게 수렴해서 0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르게 수렴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뾰족한 분포를 갖게 되겠죠. 첨도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카파 값은 0보다 커야 좋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A가 어그레시브, B가 업세터블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처음에가 1이었고 빠르게 0으로 수렴해가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동하게 되면은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이 매트릭 값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 감마 값하고 카파 값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마 값은 크면 클수록 좋고, 그다음에 카파도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한 평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떠한 제어를 갑자기 가했을 때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그런 이 방법이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이 컨트롤러가 결국에는 그 임펄스 입력을
얼마나 잘 감쇄시켜서 다시 원상태,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 결국엔 이는 컨트롤러의 튜닝 품질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틴 클로즈 루프 데이터나 이 ACF와 같이 통계 지표들을 분류 특징으로 사용하는데, 이 루틴 클로즈 루프 데이터보다는 ACF랑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잘 작동하는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 임펄스 리스폰스를 빠르게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수렴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통계 지표들은 이 ACF랑 유사하게 나타날수록 좋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험적으로 사용한 데이터는 두 개의 산업용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클래스별 라벨 수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간단한 피드백 제어 루프를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불균형 클래스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생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양한 제어 루프 유형에 대한 라벨링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그 라벨링을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데이터셋의 60%는 학습용, 40%는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층화 샘플링을 적용한 파이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했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뭐 여러 가지 피처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런 모든 피처들을 사용을 하면은 뭐 제어 문제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런 피처들이 모두 다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성능을 향상을 시키면서 예측시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피처 셀렉션 단계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순방향 선택, 그러니까 하나씩 피처를 선택을 해가면서 이런 뭐 어큐러시, 여기서는 어큐러시겠죠. 어큐러시가 더 증가하는 방향의 피처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피처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모델의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역방향 선택,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했고, 두 가지 비교해 보니까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 역방향에서 제한된 특징 조합이 가장 나은 학습 정확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모든 피처를 사용했을 때의 어큐러시고, 여기서 이 C의 IQR을 뺐을 때, 뭐 표준 편차를 뺐을 때, 이런 식으로 정확도를 확인해 봤을 때 가장 여기까지 사용해서 이 IR의 카파까지 뺀 이 조합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탑을 했겠죠. 이런 방식으로 역방향 선택이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험 결과인데, 슈퍼바이즈 러닝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 K 니어리스트 네이버, 디스크리미넌트, 소프트 벡터 머신, 디시전 트리, 뭐 DT,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들, DT를 두 번 썼는데 디시전 트리입니다. 디시전 트리,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들을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통해서 학습을 했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에이다부스트 앙상블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학습 정확도가 87.7%, 테스트 정확도가 84.5%로 해당 클래스를 가장 잘 분류했다라고 하고요. 다음 피겨들은 이제 학습 데이터, 그럼 테스트 데이터에서 컨버전 매트릭스 통해서 어떤 것을 잘 예측을 했고 잘 예측 못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서 먼저 보시면은 정상 중에 이 하나만 이 슬러기시 튜닝에 대한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이 슬러기시 튜닝 데이터인데 사실은 이상이 있는 데이터인데 이 하나만을 정상으로 잘못 예측하는 케이스를 보였고, 뭐 학습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나 이 스틱션하고 이 익스터널 디스터번스, 이 클래스 사이에서 좀 혼동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저자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각 그 클래스에서 기대되는 그런 피처들이 잘못 분류된 샘플에서도 일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샘플을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그냥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에 대한 이제 워크플로우를 나타내는 피겨입니다. 그래서 어떤 루틴 클로즈 루프 데이터에서 레이블링 그리고 저희가 이제 ACF, IR, CE 베이스의 피처들을 도출해서 인풋 데이터 셋들을 만들고 인풋 데이터 셋에서 피처 셀렉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리파인된 인풋 데이터 셋을 만든 다음에 이걸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클래시파이어들 중에서 베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한 다음에 실제 사용할 때는 이 루틴 크로스 루프 데이터에서 저희가 선택을 했던 피처들만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인풋 데이터를 베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예측을 수행하겠다, 클래스를 예측을 한다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제 인더스트리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분류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다 부스트 앙상블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 에이다 부스트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산업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산업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여러 생산 시절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이고 총 160개의 루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량, 압력, 온도, 레벨, 농도, 밀도 이 컨트롤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산업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레이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연구들의 저자가 개발한 도구 또는 뭐 다양한 지표 및 전체 분류 탐지 알고리즘을 포함한 기존 CPM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여서 식별을 했고 이후 그 식별한 레이블 같은 경우는 해당 회사의 공정 제어 전문가들이 실제 검증을 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AWS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로 분류를 했을 때 이 88%의 정확도를 예측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 중에 단 3%의 루프만이 정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한번 보니까 실제로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루프였다라는 것을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어,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바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이 산업 규모에서도 매우 높은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논문이었고 이 컨클루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이 시결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이상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택이 가해졌던 상황인지 아닌지를 탐지를 하고 LSTM을 통해서 정상일 때 가져야 하는 값을 예측을 해서 셋 포인트로 한 다음에 제어를 하겠다라는 하나의 그 세 가지를 통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이 첫 번째 논문이었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루틴 클로스 루프 데이터 그 다음에 오토 콜렉션 펑션 임펄스 리스폰스 이 세 가지 통계 지표들을 피처로 하여서 현재 제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잘 제어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연구였고요. 그래서 CE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가장 좋았고 ACF 또는 IR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감쇄하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분포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처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피처 셀렉션 후에 클래시파이어로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5가지 상태로 분류하는 연구가 두 번째 논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스터디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자료부터는 이 PID를 시계열에 접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